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문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 대체불가 토크의 진행자 황보라입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는 다양한 기업들, 뉴스를 통해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기업들의 합종 연행 소식을 접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죠. 특히 2021년 올해는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전례 없이 숨가쁘게 움직인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쉴 틈 없이 대규모 인수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거론되는 기업 간 인수합병 이슈. 오늘 대체불가 토크에서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문가와 함께 M&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 대체불가 토크 때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이제는 익숙한 얼굴이실 것 같습니다. 본사 박종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박종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죠? 네,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셨죠? 네. ESG 소식에 이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M&A 시장 관련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퀴즈부터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오작 퀴즈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5글자로 질문하면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장점은 뭐야? 기업 경쟁력. 주목할 점은? 빠르게 변해. 향후 전망은? 완전 뜨거워. 오, 정말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말을 놓게 됐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 기세 그대로 대체불가 토크 M&A 편 시작해 볼까요? 매니저님, 올해는 특히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관심 있게 보신 M&A 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 인터파크와 다나와 인수합병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이죠. 최근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에 산업 판도가 뒤바뀌며 폐기물 처리업이나 유통 관련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폐기물 산업이 각광받으며 2020년 이후로 M&A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국가별 대응책이 달라 해외여행 규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여행 및 골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중고차 렌터카 업체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소비로 여성 및 2030 신규 골프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주목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해외여행 수요 감소로 인한 일종의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주목해야 할 다른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서비스업 관광업이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반사이익을 얻은 비즈니스들도 많겠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전자상거래, 유통산업 성장성이 내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산업으로는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택배업, 골판지 제조업, 항공화물업, 해운업 등이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중단기적으로 M&A 시장에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ESG죠. 선진국들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 계획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ESG를 외치고 있는 형국인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일례로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등록 금지를 예고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EV 모델들을 양산 중이며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효율성과 안정성 입증을 위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한 수급, 자체 개발 및 생산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전장 산업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M&A 시장의 핵심은 기업 가치일 텐데요. 기업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영업 현금 흐름을 고려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전통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니콘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기업의 스토리도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업의 스토리의 경우 성장 잠재력과 같은 맥락으로 중요한 부분이나 여전히 영업이익을 고려한 기업 가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특성이 있는데요. 영업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기술 개발이나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판단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M&A의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펀드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79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47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사모펀드가 국내외적으로 성장하는 동력, 무엇인가요? 2018년 6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549조 원임을 감안하면 3년 사이 무려 244조 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순자산 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투자 상품은 부동산과 특별자산 순으로 주식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 부문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도가 높지 않아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네,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로 운영되어 온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운용자금을 모집하는 증권사나 운용사 입장에서도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투자는 기관 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의 형태가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넘어 대체 자산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대체 투자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에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향후 기업 인수, 합병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시나요? 성장의 배경은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모펀드들은 기업 인수 후 영위하던 사업의 역량을 높이거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최근에는 다양한 밸류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전략들이라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추가 인수하는 방식인 애드온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의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대형화 전략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전 사업에 걸쳐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가지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과점적 경쟁 형태의 시장들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업 매도와 기업 인수 모두 전략 수립과 기업 가치 평가, 협상, 계약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러한 M&A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A 관련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는 통상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자산운용사는 선별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목표도 달라지는데요. 에쿼티 투자자는 기업 인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성장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면 대출 투자자는 약정 금액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는 물론 담보 가치 분석과 안정적인 운용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업은 결국 사람이 경영하다 보니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후 정부 정책, 규제 변화 등으로 사업이 악화되거나 오너의 변심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IPO 계획이 연기되기도 하죠. 이러한 M&A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모펀드들은 기업 인수 시 주식 매매 계약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계약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조항을 강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투자인 인수금융 대주 입장에서는 투자 이전에 사전적으로 경영 악화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담보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매년 차주가 준수해야 하는 레버리지 비율,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치유 방안, IPO 연기 시 드래그 원룸 조항 등을 살펴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럼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변수에 대응해 엑시트에 성공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들었는데요.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만의 운용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2014년 기업 인수금융 비즈니스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누적 기준 89건, 약 4조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7년간 0%의 누적 손실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광범위한 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금융부에서는 현재 전 산업에 걸쳐 다수의 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정립한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하게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운영해온 인수금융 상품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질병 사태로 항공산업 자체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지난해 항공 화물 운송 중개를 통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글로벌 탑티어 GSSA 업체에 대한 인수금융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증하고 여행기 급감에 따라 취항 여객기 편수가 감소하여 여객기에 싣던 화물 용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물기에만 물류가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항공 화물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항공 운임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과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투자 인사이트를 통한 선제적 투자가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수익성이 질병 사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담보되는 자산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투자 경험을 통해 자산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투자자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만의 탁월한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덕 매니저님과 함께 M&A 시장과 사모펀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기업 간의 이슈를 넘어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대형 M&A들이 예고된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도 오늘 콘텐츠를 통해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인수금융 투자의 상품을 발굴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불가 토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